법원에서 이렇게까지 논리가 다 깨졌는데 대체 검찰은 뭘 근거로 그렇게 확신에 차서 수사를 밀어붙였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죠. 바로 이 대목에서 자료는 조작이라는, 와, 정말 무서운 단어를 꺼내듭니다. 심지어 이 상향을 주도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5명의 검사가 있었다고 실명까지 거론하는데요. 네, 자료는 당시 수사팀의 실무 책임자였던 강백신 부장검사, 그리고 초기 팀장이었던 엄희준 부장검사, 아, 네네. 그리고 실무를 담당했던 김영석, 홍상철, 정일권 검사를 딱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정해진 답을 향해 수사를 몰아갔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증거 조작과 진술 회유라는 2가지를 제시해요. 증거 조작이라니? 이건 정말 충격적인 주장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가장 핵심적인 의혹은요, 이 사건의 스모킹 건으로 불렸던 정형왕 녹취록을 둘러싸고 제기됩니다. 아, 그 유명한 녹취록? 네, 자료에 따르면 이 녹취록 편집과 해석을 담당했던 홍상철 검사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녹취록 원본에서 유동규 씨가 재창형이라고 정재창이라는 인물을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재창형. 네. 그런데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이 단어가 실장님, 즉 정진상 실장을 지칭하는 것처럼 바뀌어 있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단순한 오타나 실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대화의 주체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린 건데 이게 사실이라면 사건의 방향을 그냥 의도적으로 틀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 점을 이 자료가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있습니까? 네. 녹취록에 나오는 위례신도시라는 말이 갑자기 윗어른들이라는 좀 모호한 표현으로 바뀌고, 윗어른들? 네. 심지어 원본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용이, 즉 김용을 지칭하는 단어가 녹취록에 추가되었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아예 없는 단어를 넣었다고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배임액을 부풀리려고 사업성 검토 엑셀 파일의 분양가 숫자를 평당 1,4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임의로 수정했다는 주장까지 제기가 돼요. 와, 이 자료의 논리대로라면 이건 목표를 정해놓고 그에 맞춰서 증거를 만들어낸 것에 가깝다고 봐야죠. 증거뿐만이 아니었죠. 핵심 증인들의 입을 여는 과정, 그러니까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폭로가 법정에서 직접 나왔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증언이 특히 생생했어요. 네,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그랬죠.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정일권 검사가 자신에게 협조 안 하면 배를 갈라버리겠다는 식의 폭언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배를 갈라버리겠다. 이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심지어 가족, 특히 아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심리적으로 압박했다는 진술까지 나왔어요. 와, 가족까지? 네, 이건 피해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명백한 강압수사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입니다. 유동규 씨의 갑작스러운 진술 번복도 당시에 큰 미스테리였습니다. 맞아요. 정말 갑작이었죠. 1년 넘게 입을 굳게 닫고 있던 사람이 구속기간 만료 직전에 갑자기 모든 걸 뒤집는 진술을 막 쏟아냈으니까요. 이 배경에 대해서도 자료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료는 석방거래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김영석 검사가 유동규 씨의 석방과 구형량 거래를 미끼로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이죠. 아, 거래가 있었을 수 있다? 네. 실제로 유동규 씨는 진술을 번복한 바로 그 직후에 석방이 됐고요. 심지어 변호인 참여도 없이 검사가 유동규 씨를 독대하면서 회유했다는 이른바 가짜 변호사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이런 정황들은 그의 진술, 그 신빙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이런 직접적인 압박이나 회유 의혹에 더해서 검찰이 여론전까지 펼쳤다는 분석도 흥미롭습니다. 네. 당신도 기억하실 거예요. 당시 언론 보도에 저수지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했거든요. 아, 맞아요. 저수지. 네, 마치 이재명 대표 측이 거액의 비자금을 어딘가에 숨겨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겼죠. 바로 그 저수지라는 단어에 이 자료가 주목합니다. 근데 이 지적은 단순히 한 단어의 문제를 넘어서요. 어떤 점에서요? 자료에 따르면 이 단어는 검찰 수사 기록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오직 언론에만 흘러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수사 기록에는 없다고요? 네, 이건 검찰이 법정뿐만 아니라 여론이라는 또 다른 전장에서 싸우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피의자에게 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어서 법정에서의 방어권 행사를 위축시키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고도의 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증거 조작, 강압 수사, 여론전 의혹까지 이 자료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데요. 심각하죠. 이런 의혹들을 염두에 두고 보니까 최근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일부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료는 이들의 그 정의 수호라는 명분 뒤에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죠. 네, 여기서부터가 이 자료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분석입니다. 검찰의 집단 항명,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진짜 이유. 자료는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이자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자기 방어를 꼽습니다. 자기 방어요? 네, 즉 조작 수사의 탄로를 막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라는 거죠. 정의를 지키기 위한 항명이 아니라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한 행동일 수 있다. 이런 말이군요. 자료의 논리는 바로 그렇습니다. 만약 항소심이 그대로 진행이 돼서 아까 언급했던 녹취록 위조나 피의자 회유 같은 의혹들이 법정에서 사실로 드러난다. 네. 그럼 이건 단순한 망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팀 전체가 직권남용이나 모해위증 교사 같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분석이에요. 아,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따라서 항소를 포기하게 만든 이원석 검찰총장의 결정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건 곧 2심 재판 자체를 열지 못하게 막으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이네요.